매주 목요일은 미국장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죠. 오늘 첫 번째 상담도 미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88.217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35%시네요. 대표 방산주로 장기 보유 방향성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간밤에 1.03% 올라오면서 43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증권가의 목표치들 한번 쭉 봐보니까 지금보다는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더라고요. 한 500달러 정도로 보는 시각도 꽤 있던데 록히드 마틴 장기적으로 어떨까요, 전문가님?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요 록히드 마틴의 주가 자체가 지금 최고점을 기록했던 게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면은 한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쟁도 막 한참 진행이 됐었던 그 시점이었었고,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참 그런 분위기가 고조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거기 정점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그러니까 미 대선이죠. 미 대선 직전에 어느 정도 수혜를 많이 보고 그 다음 대선판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그 대통령은 현재 지금 전쟁을 지속시키기보다는 좀 평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막 전쟁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진행을 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철군을 시키고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좀 약세 분위기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를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추세적으로 지금이 어떤 추세 하단부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를 좀 배제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또 평화 협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여기에는 안 좋은 영향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록히드 마틴의 주가를 보면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이 저점이에요. 바닥이고 사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제 차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저점 신호거든요. 제가 확인하는. 그래서 주가는 바닥을 찾고 있고 충분히 내려왔지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료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 또 추세로 봤을 때 여기 작년 10월 달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하락이 나온 게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죠? 달로 따지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한번 하락하면 한 5, 6개월씩은 빠지는 종목이에요. 과거의 패턴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빠지는 거는 크게 뭐 이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바닥은 바닥이지만 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악재가 하나 있었던 게 그거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담당하고 있는 도지, 그 미국의 효율 부서에서 이제 방산 쪽에 있어서도 좀 비용이 좀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면서 록히드 마틴 같은 회사들도 약간의 좀 타격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주가가 아마도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하락한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나올 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488달러 정도시면은 그 정도 회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뭐 500달러 이상,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갔을 때 한 600 이상, 618달러까지 갔었는데 진짜 500달러 후반이나 600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하실 그런 구간이지 한 400대 갖고 계신 분들은 나름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선호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뿐 차분히 기다리시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제 차트로 봤을 경우는 한 480달러 전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고 이제 500달러로 넘어가는 게 일단은 관건일 것 같아요. 거기는 분명히 매물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는 게 일단은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치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높게 제시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평균치로 보면은 한 500 중반대 정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540이라든지 그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바닥이고 저점이고 사도 되는 시기. 그렇지만 오르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은 $500 이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치는 한 $500 중반선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편히 들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추세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지금 저점이기는 합니다만 올라갈 만한 뚜렷한 재료가 지금 당장 나와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차분히 기다려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길게 끌어보면 $500 이상 목표가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잠만보정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8,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신데요. 조금 수익 중이긴 한데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이렇게 저희에게 연락 주셨어요. 3거래 연속으로 주가 오르고 있고요. 오늘장 초반에 크게 반응이 나오면서 87,400원까지도 터치했었는데요. 그 상승분 약간은 내어주면서 82,5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 한한령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가져가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근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한령 해제라는 얘기는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던 건 이미 작년부터예요. 작년에 중국에서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를 면제를 시켜주게 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맞서기 위해서 동맹국이 필요한데, 우리가 중국이랑 뭐 동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호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아시아 국가들끼리.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좀 최근에 좀 이렇게 우호적인 손길을 내놨던 것들이고,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온 한한령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라는 거는 이미 이전부터 좀 예상되었던 재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지만 저는 오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것들도 이미 상승 랠리가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터주들을 보니까 오늘 좀 간 것도 있고 못 간 것도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실현들이 좀 제법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지금 오늘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많이 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JYP의 경우는 좋은 기업이고 나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10만 원의 돌파 시도를 하러 올해 저는 10만 원 뚫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딱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JYP를 그 보유하신 매수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 6만 원에 있다. 그러면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는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단기간에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보유지만은 지금 애매하게 78,500원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 가격은 이탈될 수도 있어요. 잠시라도. 그래서 일단 저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중요한 게 내일이거든요. 지금 오늘 시간의 거래 잠시만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차익 실현 좀 나왔죠? 0.48%이긴 하지만 좀 빠졌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 차트에서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80선인데 이게 2년치의 주가 평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오늘 그 위에서 주가가 잘 맞히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주가는 한동안 또 쉬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7만 원, 7만 5천 원 내려갔다 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오늘 종가인 82,500원을 기준선을 잡으시고, 내일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 일단 그러면 매도 하시는 게 좋겠고, 상승 출발해서 위쪽에서 더 갈 것처럼 이렇게 주가를 잘 만들어준다. 그렇다면은 더 끌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보니까 목표가를 제일 높게 제시한 곳이 10만 원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 10만 원까지 보는 것도 최근에 이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도 9만 원, 1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매도가 짧게 끝날지 좀 더 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기준가는 82,500원. 이거 이탈하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8만 원이 되게 중요한 금액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참고하셔서 빠져도 좋으니까 나중에 뭐 빠지면 더 사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에 조정 구간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고,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만 원, 8만 2천 원 잘 지키고 올라간다면 한번 9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한번 내일장을 보시고 내일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 그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 JYP 엔터테인먼트 더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길게 보면 10만 원 이 구간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거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적인 수익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내일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 바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일도 올라간다면 9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인텔 주셨네요. 매수가는 30.13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요즘 다시 오르고 있는데 물 타야 할까요? 이렇게 저희에게 여쭤봐 주셨고요. 16% 이상 폭등해서 올라왔었는데 간밤에는 또 6%대 크게 밀려난 모습입니다. 주가는 25달러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지지부진하던 흐름 이제 좀 깨고 최근에 올라오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네. 전문가님, 지금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 어떨까요? 추가 매수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게 이제 오늘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텔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인텔이 이제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데들보다는 좀 더 이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바닥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지금 다른 반도체 기술주들이 그동안 많이 갔었을 때 인텔이 혼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TSMC나 브로드컴 쪽에서 인텔의 지분을 인텔에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각설이 좀 돌았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미국 기업이 아닌 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인텔은 좋아지겠지만은 어쨌든 TSMC는 미국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현재 주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바닥은 친 상태이고요. 바닥을 치고 올라왔지만 더 이상의 상승 동력이 없을 경우 지금은 약간 위쪽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박스를 그리는, 횡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작년이죠. 그때 작년 7월 달에 급락을 한번 맞고 나서 그때 한참은 실적도 안 좋았었고, 그 뒤로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던 작년 연말, 그때 인텔도 같이 올라왔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거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주저앉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주가가 살아나고 있었죠. 자,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은 현재 구간은 매물대라고 보여지는 한 27, 28 뭐 이 정도 구간에서 딱 브레이크가 잡혀 있고, 저점은 대략 한 19달러, 18달러 정도에서 저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 이런 어떤 막혀있는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인수설, 매각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추진된다면 인텔은 급등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 인수설에 대해서 아직 뭐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고 그냥 뭐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행이 되는 게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벽을 뚫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지금 보면은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대략 한 $30 위쪽이에요. 30, 33, 35. 딱 여기서 그동안 떨어지다가 막 반등하려고 하는 구간이 작년 7월 달이었었는데 요 구간, $30에서 한 $35, 여기가 제일 뚫기 힘든 구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들고 계신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 일단은 좋아요. 하시는 거 괜찮은데 이번에 지금 주가가 여기 $27를 돌파를 못하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벽을 뚫지 못한 종목은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 $20쯤에서 기다리면은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일단 저는 추가 매수는 더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22나 $20 어쨌든 이 제가 그려놓은 이 박스의 하단부에 가까운 금액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의 상황이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밤 갑자기 뭐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빠르게 급등이 나와서 $30나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35는 한 번에 그리고 특별한 호재 없이 뚫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닙니다. 그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번 두드리는 신호들이 있을 거예요. 시도들이. 그래서 한 번에 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단기간에 주가가 지금 어쨌든 탄력받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30 돌파한다? 일단 본전 매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빠져서 $21, $20 이 하단부 내려온다? 그럼 추가 매수 기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 자리는 왜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리냐면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돌파 못하고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사는 타이밍은 아니고 보유자들이 매도할까 말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바닥이고 저점이고 괜찮지만 단기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로감이 쌓여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30%가 올랐고 이번 주말에도 16%가 올랐으니까 잠깐 눌렸다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더 떨어지면 하자. 그리고 빠르게 본전 올라온다면은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려보는 전략. 이렇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봤지만 이 주가가 오를 만한 동력이 등장해주지 않으면 당분간 횡보할 수 있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22에서 $20 이 구간에서 비중 더 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인텔 빠르게 급등이 나와서 $30 윗구간으로 오르면 그때는 망설임 없이 정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영님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3,1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시네요. 여행 갔다 왔는데 많이 올랐네요.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제까지 무려 8거래 연속으로 올랐던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은 2.46% 내려왔는데요. 종가는 49,55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곽보영님은 꽤나 큰 수익 챙기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더 끌어볼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해볼까요? 일단 여행을 더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떤 가격이라고 보면 되냐면 단기 투자자냐 아니면 장기 투자자냐 이거에 따라 많이 갈릴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은 오늘 파는 게 맞아요. 꼭 오늘이 아니라도 지금은 이제 단기 투자자라면은 매도하는 게 맞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은 더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잘 사셨잖아요. 저점에서 최근에 저점이 거의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이 저점인데 33,000원이시면은 나름 저점에서 잘 들어가신 거라서 가격이 조금 아깝기는 해요. 왜냐면 다시 33,000원 올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요즘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또 분위기가 좋아요. 저점에서 막 살아나고 있고 또 2차 전지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 2차 전지들은 대부분 ESS거나 또는 전고체 배터리, 특히 전고체에 대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가 또 전고체 배터리 쪽에 관련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주식이 많고 다른 것들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포트가 지금 많이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정리하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현금 여력도 많이 있고
다른 종목들도 좀 뭐 잘 가고 있고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장기로 전략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 이수 스페셜티를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원 정도의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 차트에서도 화살표가 5만 원에 많이 걸려 있어요.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있었고 6월 달에도 생겼고 지난 10월 달에도 생겼어요. 그래서 5만 원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가격대. 그리고 지금 단기 투자자들은 이런 매물대에 진입을 했을 때 주가 더 못 가네? 일단 매도. 뚫고 가면은 오히려 뚫고 나면 이때부터는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투자 또는 바닥 매수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었다면 이 5만 원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할 경우는 단기 투자들이 들어오는 영역으로 가게 돼요.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단기 투자자의 경우는 저점에서 들어간 단기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싸우지 않습니다. 매물대에서는 돌파할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매물들이 오늘 나왔다고 보여지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간은 더 갈 수 있는 자리이지만 매물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매물대에 부딪혔다는 거는 돌파를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일단은 오늘은 꺾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종가로 5만 원을 넘어선다면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좀 더 목표가를 높여서 6만 원 정도를 잡고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주가가 이상하게 좀 많이 빠진다 또는 내일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을 못 지켜준다 그러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보영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매물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내일 종가 기준으로 5만 원 넘어서게 되면은 더 갈 수 있겠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이때에는 목표가 6만 원 잡고 더 끌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주가가 5만 원 선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망설임 없이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세님이 보내주셨고요. HD 현대중공업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33만 7,3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5%시네요. 오늘 급락했는데 추가 매수해서 나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셨네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한화오션 쪽에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밀린 모습이더라고요.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96% 내려오면서 종가가 30만 5,500원에 위치해 있네요. 정말 하루 만에 수익권에서 손실을 보게 되신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눌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많이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HD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이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뭐 10만 원대 있던 주식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37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짜리가 거의 40만 원 근처까지 간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거기다 심지어 대형주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보유하시면서도 항상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고 33만 원에 진입을 하셨다는 거는 상당히 고점 구간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닥에서 300%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신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여차하면 뺄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추세가 좀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시간외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외 거래를 보니까 한 1% 정도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제 차트로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고 추세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단기 투자자의 경우는 지금 빼는 게 맞습니다.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도 만약에 50%라면은 저도 좀 고민했겠지만 5% 정도시니까 물론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요즘 휘청거리는 것들 많아요. 실적 잘 나왔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밀리는 거는 요즘에 뭐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아까 제가 다른 종목 상담드리면서 방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방산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군함 수주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축소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는 많이 오른 조선주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단기 투자로 들어가신 거라면 아쉽지만 이거는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또 다른 좋은 종목들 드릴 테니까 그런 걸로 좀 만회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나는 꼭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만약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제가 보고 있는 저점은 한 2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 견디시고 물타기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기다렸다가 더 사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또는 손실을 보는 거를 원치 않으신다? 그렇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좀 비중 축소나 손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추세가 꺾였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단기 투자 관점이셨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정리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꼭 해서 손실을 최대한 안 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으로 25만 원까지 꽤나 크게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잘 선택하셔서 수익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하나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53,4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6%십니다. 열심히 평단 낮추고 상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랑 2차로 다시 8만 전자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유경훈 전문가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59,100원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0.51% 내려오면서 58,4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열심히 또 모아가신 덕분에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다시 8만 전자 이상으로 노려볼 타이밍 금방 와줄까요? 일단 7만 전자를 가야 8만 전자를 갈 텐데요. 7만 네. 전자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돌파하기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주가가 막 떨어질 때 88,000원에 떨어질 때 7만 전자에서 담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라서 저는 8만 전자를 노리기 전에 일단 7만 원을 뚫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1차 관문에 7만 원까지는 저는 한번 가지고는 갔지만 그걸 돌파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또 뭐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작년 11월 달쯤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11월에 사면 항상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게 지금에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과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신 거는 잘 사셨고 지금 분위기도 괜찮고 최근에 삼성전자에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뭐 오너 리스크도 약간 사라졌고 이번에 K칩스법 그걸로 인해서 뭐 1년에 2조 원 가량의 또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승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술적인 반등.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면은 현재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장투로 계획을 하시고 있으시다면은 일단 65,000원 선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 짧게 들어갔는데 뭐 운 좋게 몇 주 안에 수익이 났다. 단기로만 볼 거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좀 팔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차트에서는 지금 구간이 매물대 현재 120선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장이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딱 어떤 경계선, 어떤 매물대 부딪힌 종목들은 빠르게 돌파하거나 아니면 후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부딪혔잖아요, 오늘. 그래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6만 원 넘어간다? 이거는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65,000원이나 그 이상을 노리고 좀 더 끌고 가보시고 만약에 내일 음봉 나서 빠져서 57,000원, 58,000원 빠진다? 그러면은 뭐 오래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일단 일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 들어가서 노리시고 그런 매매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애초에 바닥에서 장투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저한테 질문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장투자라면은 한 7만 원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
단기 투자자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일의 상승 하락을 보고 결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 주셨고요. 1차 관문은 이 7만 원이라고 설명 주셨거든요. 이 7만 원 돌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6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 1차 목표가로 6만 5천 원 한번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